네, 제목에 나온 대로 오늘 제목은 예언과 미국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도 없잖아 있어서 좀 김이 빠진 듯 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록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장 12절에 저가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하면 미 합중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러면 먼저 나온 짐승은 법왕권이고 모든 권세는 법왕권이 과거에 그 왕들을 굴복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런 권세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이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 그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야 하는 그런 작전이 우리 올해 벽두에 1월 3일 날 있었는데 작전 4시간 만에 쿠바 경호원들을 몰살시키고 미군은 피해가 전무했었죠. 이런 일들이 올해 벽두에 있었습니다. 미군이 뭐 최신 음파 무기를 사용해서 뭐 했던 그런 뉴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 중남미 대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저기 녹색 보이시죠? 저기가 베네수엘라예요. 그 바로 위에 쿠바가 있고 그 아래 브라질이 있습니다. 자, 엄연히 베네수엘라는 주권 국가예요. 그죠? 여기에 자국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의 나라 국가 수반을 체포해서 자국으로 압송하는 이러한 일이 과연 오늘날의 어떤 국제법이나 외교 상식에 합당한 일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 지금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나 하면 오직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법왕권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은 미국이죠. 두 뿔 가진 대주 두 뿔은 우리 시민 자유와 종교 자유를 상징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황권과 미국이 어떤 권세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주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근데 사실은 교황권은 뒤에 가만히 있죠. 안 보이게. 지금 미국이 앞에 나서서 보이는데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하면 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60년 예언이 끝나는 1798년이 마지막 때예요. 이때에 남방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배의 놋 상징하는 헬라가 있죠. 헬라. 그 그리스에 아주 두드러진 왕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누가 세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장군이 나누어 가졌는데 그중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거기에는 누구가 차지했냐면 프톨레미 왕자가 차지해요. 예, 이 이집트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무신론 사상을 대표해요. 근데 이 사상을 누가 나타냈는가 하면 1789년부터 있었던 프랑스 혁명 정부가 바로 이 무신론 정부를 상징해요. 이 무신론 프랑스 혁명 정부는 금방 무너지고 민중봉기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이 무신론 사상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 하면 공산주의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막스를 통해서 나타나죠. 여기서 나오는 이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 정부를 말해요. 그를 하는 것은 교황권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찌른다 하는 얘기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1798년에 로마로 쳐들어가서 그 당시 교황이었던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해서 프랑스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 이듬해 프랑스의 발랑스 감옥에서 피우스 6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처럼 머리 하나가 상하여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자, 왜 북방왕과 남방왕인가 하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왕조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저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유대 나라예요. 저기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남방왕이라 그래요. 저게 이제 무신론 정부가 프랑스 혁명 정부로 그리고 공산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걸 남방왕이라 그러고, 셀류쿠스가 중심이고 리시마쿠스는 셀류쿠스에 이게 흡수돼 버리고요. 카산더 왕조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북방왕은 리시마쿠스는 이렇게 되고, 저 나라를 다 사실은 다 누가 나중에 차지하는가 하면 로마가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자기의 권세를 또 누구한테 줘요? 교황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북방왕은 결국 누구예요? 법왕권이에요. 그게 북방왕이고, 남방왕은 애굽 프랑스 혁명 정부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남방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북방왕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뿔 바다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이고요. 192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북방왕이, 즉 교황이 죽게 된 상처가 낫고 살아나죠. 네. 살아난 다음에 이 북방왕이, 즉 교황권이 누구를 쳐들어가는가 하면 남방왕. 지금 남방왕은 누구라고요? 공산권이에요.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그래서 공산권 국가들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괴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곧 공산권 국가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온 이 예언은 한마디로 무슨 예언인가 하면, 찔림을 받아서 죽게 되었던 그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찌른 그 남방왕, 지금은 공산권 국가예요. 이 공산권 국가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뭐 시킨다는 거예요? 괴멸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 어떻게 남방권, 교황권이 이 공산권을 무너뜨렸는가 하면, 지금은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은 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1984년 6월 22일자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그거예요. 저 왼쪽에 조그만 분이 누구냐면 레이건, 오른쪽은 지금은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예요. 1981년에 둘 다 총 맞았다가 살아났죠. 1984년에 이제 그 거룩한 동맹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하나가 되죠, 사실. 그죠? 저 큰 영어 글씨 그 사이사이에 영어가 있잖아요. 저걸 번역을 하면, 레이건과 교황은 폴란드 연대 운동을 지원하고 공산주의의 몰락을 앞당기기 위해 어떻게 공모했는가? 지금 뭘 몰락시킨대요? 공산주의. 저게 남방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근데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출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폴란드 노조 운동을 이끄던 레흐 바웬사와 수차례 회동을 하면서, 이제 뭐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1989년부터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소련의 위상 국가들이었죠. 이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다 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1991년도에는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지금은 뭐가 됐어요? 러시아로 부르잖아요. 소련 소비에트가 붕괴됐잖아요. 그런데 물에 넘침같이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공산권 국가들을 괴멸시키는 남방왕을 괴멸시킨다는 이 예언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그 자리를 대표 종주국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남미, 즉 서반구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교두보였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쿠바, 러시아, 북한, 반미연대, 이슬람권을 포함해서 지금 남방왕이 아직도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중국이 아직도 건재하는가 하면, 미국과 중국이 1979년에 수교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핑퐁 외교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닉슨 대통령이 72년에 베이징을 방문하고 76년에 마오쩌둥, 모택동이 사망하고 79년에 이제 국교를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 하면, 중국을 지원해주고 경제를 부흥시키면 이 중국이 어디로 들어올 줄 알았는가 하면 서구 자유세계로, 자본주의 세계로 편입될 걸 예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구 자유세계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공산 이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반서방, 반미 국가의 선봉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포닐이라는 사람과 브래들리 세이러라는 사람이 이제 공저한 책인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인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공산국가 중국을 포용한 것은 미국의 최대의 전략적 실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했더라면 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반미 국가의 선봉에 지금 서 있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러한 지금 굉장히 쇼킹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주저앉히는 것인가 하면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네. 자, 그러면 남방왕, 즉 공산권, 반미 세력이 완전히 붕괴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이 권세를 받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와요. 이 미국의 권세 앞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미국이 뭐처럼 말하는가 하면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세상 모든 나라가, 특히 남방왕이 이 미국의 권세에 다 굴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내 말 들어, 다 내 앞에 끼어,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짐승의 표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권 국가들을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다 뭐 시켜야 되는가 하면 괴멸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그래서 이걸 누가 완성시키는가 하면 교황권이, 북방왕이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북방왕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을 보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으로 또 많은 배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병거는 뭐예요? 옛날 전쟁할 때 말 타고 그 싸우는 무기가 병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병거가 뭘까요? 뭐 쉽게 비유하자면 전차, 탱크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교황권은 군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걸 할까요? 미국이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1984년에 뭘 된 거예요? 완전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막강한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 반미국가 남방왕을 물에 넘침같이 휩쓸어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할 때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마지막 그 예언의 퍼즐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하자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거룩한 동맹, 1984년 그 타임즈에 나왔던 그것처럼 이 거룩한 동맹의 시도가 뭐 되어야 되는가 하면 완성되어야 됩니다. 회리바람처럼. 이제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반미 세력이 다 뭐 돼야 되는가 하면 굴복돼야 됩니다. 반미 세력이 바로 남방왕이에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슬람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중국을 향한 그 1979년에 있었던 그 수교, 그 목적,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사실은 수포로 돌아갔죠. 실패예요. 그래서 공산권 종주국으로 중국이 아직도 건재해요. 그런데 사실 내부에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 미완성의 이 거룩한 동맹의 목적이 완성될 때, 이 목적이 완성되면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즉 미국이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막강한 중세시대의 권세를 휘둘렀던 게 법안권이잖아요. 그러한 권세를 그 앞에서 온 땅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하니 하는 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경배하게 하니 하라고 하는 이 하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 밑에도 종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만 하면 다 긴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건 막강한 주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좀 이런 말을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좀 이해를
미국이 가라사대 표를 받으라 하매 온 세상이 다 그대로 받으니라. 뭐 이거랑 가장 같은 거예요. 그죠? 자, 미국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던 이 베네수엘라, 이제 중남미 대륙인데요.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게 사우디가 아니고 여기예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어요. 3,300억 배럴인가 지금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1910년대에 대규모 유전이 발견돼요. 미국의 석유 회사에 들어가서 다 개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마 차베스 정권일 것 같은데 그때 석유 산업 무슨 법을 만들어서 다 뺏었어요.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이거 우리 거. 너네 다 나가. 이러면서. 근데 2000년대부터 들어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중국이 들어가요. 6, 700억 달러. 다른 어떤 뉴스 보니까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는데, 투자를 했으면 빼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빼오냐 하면 석유를 빼오는 거예요. 값싸게.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는 어떤 석유냐 하면 뭐 초중질륜과 뭐 경질륜과 그래서 이렇게 석유를 원유를 캐서 시꺼먼 거 캐서 이렇게 안 쏟아져요. 끈적끈적하대요. 저 사우디에 있는 석유는 캐면은 막 주르르 흐르는데 이건 안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그 희석제를 그 맑은 기름 같은 게 있대요. 그걸 섞어야 이렇게 정제하기가 쉽다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란과 베네수엘라 이렇게 커넥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값싼 석유로 반환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뭐 해버린 거예요?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네. 자, 이건 이제 그 기사인데, 표면적 석유 확보 명분 뒤에 숨긴 진짜 목적은 석유가 아닌 게 아니라, 이건 기사가 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AI가 엄청 지금 세상에 저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AI가.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으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발전해요? 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풍력이나 이런 걸로 안 되거든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스터빈을 세계 5번째로 개발했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단한 나라예요. 이걸 지금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스터빈을 5대나 사갔대요.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대단한 우리 기계공학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하바나라고 나오죠. 하바나는 쿠바의 수도거든요. 지금 이제 석유가 더 이상 쿠바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뭐도 대줬는가 하면, 그러니까 돈도 대줬어요. 근데 이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쿠바 베네수엘라 동맹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지금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의 연대가 붕괴되었고, 남미 좌파 연쇄 붕괴가 가속되었고, 중국의 원유 확보로 이란 원유 우회 무산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미국이 강화됐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반미 축이 뭐 됐대요? 압살리. 그러니까 반미 세력을 지금 다 장악해 나가는. 그리고 여기 파란 글씨 보면 2028년에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2번째 하고 있거든요. 미국 법은 2번 이상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3번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대통령을 다 해먹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최근 뉴스 보니까 오른쪽에 뭐 피멍 얘기 들었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아스피린을 계속 먹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표면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면 세계의 패권을 지금 재편하는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누가요? 트럼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권, 권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다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카리브해는 그 쿠바 밑에, 그 멕시코만 밑에 거기를 카리브해라 그러거든요. 베네수엘라 바로 위에 거기를 카리브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패권을 탈환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제 압박을 시켜서 중국의 남미 진출로를 완벽히 지금 차단시켰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석유와 히토리오 또 금도 많고요. 네, 하여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정권 붕괴는 단순한 독재자 제거를 넘어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이렇게 뉴스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참 가난해요. 미국의 이번 군사 개입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 파이프를 서반구에서 차단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지금 그렇게 된다고 뉴스가 말하고 있고, 결국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성공은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대만을 둘러싼, 하여튼 그래서 이런 지금 최근의 뉴스들을 제가 한 두세 주 동안 이렇게 봐오면서 결국은 미국이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사실 목적은 중국. 예. 말씀드렸듯이 쿠바는 여러 해 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돈에 의존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석유와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쿠바 정권의 생존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인가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항공모함 하나가 지금 계속 그 카리브 해 연안에 지금 떠 있거든요. 언제 쿠바를 무력으로 공격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지금 항공모함 한 대는 지금 이란 앞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란 또 언제 무력으로 침공할지 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기습 군사작전을 감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좌파 정권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좌파 정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남방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권세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다 차단시켜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게 멕시코거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멕시코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마두로의 그를 잡아온 것도 이제 마약도 명분이 있었긴 한데 그는 사실 뭐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다음에 멕시코도 그 요새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대통령한테 뭐라 했냐면 폭격한다 이거예요. 선전포고했어요.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림을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맨 위에 존말 할 때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 좀 떨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걸 뭘로 보는가 하면 다 예언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미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지상 공격이 선전포고에, 그러니까 지금 그 카리브해에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이 떠 있다는 얘기는 쿠바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어디요? 바로 옆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멕시코가 있잖아요. 거기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알아서 엎드린 멕시코라 그랬는데 그걸로 트럼프가 성이 차지는 않겠죠. 베네수엘라 다음은 멕시코를 콕 집었는데 카르텔 지상 공격을 선전포고했다라고 하자 멕시코가 베네수엘라에 기반한 깽단원들을 다 체포했다고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렇게 지금 손을 봐주고 있고 캐나다 지금 좀 시끄럽죠.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캐나다 보고 캐나다는 주권 국가인데 너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게 참 모욕적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에 그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그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권을 누구를 줬나 하면 파나마를 줬어요. 너 이거 운영해. 그랬는데 이 배 한 척 지나가는데 얼마 받는가 하면 5억을 받는데 5억. 배 한 척 지나가는데 5억을 받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중국. 그래서 파나마한테 너 이놈들 근데 다시 내놔. 지금 아마 완전히 소유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말씀드렸고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도 그 중미 국가거든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도 지금 선거에 개입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쿠바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칠레에도 아마 모종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칠레는 작년 12월 5일 날 동방장성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중국계 폭력 조직을 대거 검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다 뭐냐 하면 지금 그 서반구 그 북중남미의 를 완전히 트럼프가 장악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권세 앞에 다 지금 굴복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남방왕은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반미 세력들, 공산국가들 그렇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사망한 그 레이건 대통령이고 오른쪽은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한다. 그들이 자유라는 이름을 혹시 뭐 가졌지는 모르지만 난 여전히 미워한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지금 시작한 그 남방왕을 회리바람처럼 무너뜨리는 그 일을 지금 저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참 우리 예언상 되게 참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시작한 걸 이 사람이 완성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올 줄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평정시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러시아 경제는 지금 거의 다 붕괴됐어요.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석유와 가스 파는 걸로 전쟁 자금을 쓰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푸틴 정권의 전쟁 자금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사오거나 가스 받는 너희들 지금 다 관세 얼마 때릴 거야? 500% 때릴 거야. 지금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이란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25% 관세를 때릴 거야.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필요한 거에 한 30%를 지금 공급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참 이게 모순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러시아도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온갖 손을 안 대는 곳이 지금 없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우리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동맹도 국제법도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나밖에 없다 이게 세상에. 동맹 그런 건 나 몰라. 예, 국제법 나 그런 건 몰라. 미 제국주의의 원년을 선포하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미 제국주의가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권세 아니겠어요? 권세. 제국주의. 여러분 제국주의가 뭐냐면 당대에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약소국들에 대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사상과 그에 따르는 정책들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가는 길이 이렇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국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국제법은 나한테 필요 없다. 나 자신의 도덕성과 나 자신의 생각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즉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 소속 국제기구 35곳으로부터 미국이 지금 탈퇴를 서명했습니다. 그 WHO로부터도 탈퇴를 했더만요. 세계보건기구. 네. 중간에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지만 미국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나 그런 거 모른다 이거예요. 법과 맨 밑에 법과 조약이 아닌 국가의 힘이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또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하는 이게 저걸 파포라 그러고 마가라 그러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 저 사진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레이건, 자꾸 레이건이래, 저기. 저 트럼프가 김해공항에 내리는 사진이에요. 김해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이제 오는 사진인데 저게 1월 3일 날 마두로를 체포한 다음 날 저 맨 밑에 보면 하얀 글씨 하나 있잖아요. 저게 백악관이라는 뜻이에요. 백악관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 이후 백악관의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영어에 저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저 앞에 있는 글자를 따면은 파푸가 돼요. 근데 저게 뭐냐 하면 욕이에요. 저게 뭐냐 하면 까불지 마, 죽어, 이 얘기예요. 저거를 백악관에다가 버젓이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게 김해공항에서 내리는 저 사진을 저기다 올렸을까? 어떤 사람은 이재명을 향해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 위에 좀 뚱뚱한 아이 있죠. 그 아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너 까불지 마. 죽어.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뭐 김정은만을 위해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겠죠. 다들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 다들 죽는다. 좀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마가인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저 영어의 앞글자를 딴 게 마가예요. 우리 저런 걸 통해서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작년 6월 달에 미국이 이란의 그 전략 폭격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막 왔어요. 와가지고 세 곳에 그 이란 핵시설을 다 뭐 했냐면 폭격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란은요,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건 너무 잘 많이 봤죠. 이란 그 소요사 때 여기 6,000명 넘게 숨졌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좀 이거 사진을 캡처한 게 좀 지난 거라서 그런데 지금은 뭐 2만 명 얘기하는 데도 있고 1만 2천 명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남미나 이쪽 그 흔히 그 공산권 국가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내 앞에서 기어라 이렇게 하려면 남방왕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력도 다 굴복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는 이란에 그 팔레비 왕조가 있었는데 이 팔레비 왕조는 원래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하고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무슨 노가 있냐면 테헤란 노가 있어요.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만큼 친했다고요. 그런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호메이니가 이제 권좌를 잡았는데 89년에 호메이니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요새 이렇게 두건들에 쓰고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하메네이가 권좌를 잡고 지금 37년인가 지금 권좌에 있는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미 친소 정책으로 돌아서요. 이란이 과거에는 소련으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뭐 뉴스에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자르 그 상인들이죠, 상인들. 그 상인들을 바자르라고 하나 봐요. 그 사람들 말로. 이제 뭐 뉴스도 져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바자회 한다 그러죠, 바자회.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바자르. 이 상인들이 이번에 그 데모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녹색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란이 있고 그 가운데 이라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세력들은 그 경전이 똑같아요. 코란. 그건 같고 마호멧을 공통 시조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632년에 이제 마호메트가 죽고 이제 그 지도자를 칼리프라 그러는데 이 칼리프를 어떻게 계승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누어져요. 수니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칼리프의 지도자를 공동체에서 그냥 선거하듯이 뽑자. 이게 수니파예요. 사우디, 이집트, 터키, 요르단 전체 무슬림의 상당 부분은 수니파예요. 시아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마호멧의 혈통에서 칼리프를 선출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아파예요. 시아파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 이라크, 바레인 이런 국가들입니다. 자, 그런데 수니파는 주로 친미 국가들이에요. 종주국이 사우디예요. 시아파는 주로 반미 국가들이에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녹색은 이제 수니파예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그다음에 지금 예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그다음에 저 위에 붉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나라들은 시아파, 반미주의 성향이 강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저기 이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화해돼 버립니다. 종주국이에요. 이라크 이미 그 부시 때 한번 다 괴멸됐었죠. 시리아도 지금 다 뭐 별 볼일 없고. 그러니까 이란이 무너지면 저기도 거의 다 평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란이 자유화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생산되는 석유가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요. 네.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란의 지도층들이 해외에 도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베센트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란 지도부가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국외로 송금하거나 몰래 빼돌리는 걸 목격했다. 그들은 배를 버리는 중이다. 즉 이란의 수뇌부들도 이란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붕괴될 걸 알고 돈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빼돌린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메네이의 아들인가가 뭐 수천억 뭐 인가를 뭐 하여튼 해외로 빼돌렸다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저 오른쪽 밑에 나오는 분은 이충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은 트럼프가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공산권을 다 무너뜨리고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우리는 예언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취할 것은 조금 취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두로의 몰락으로 시작된 격변은 중남미의 반미 좌파 정부들의 조속한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이란, 러시아, 궁극적으로 중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대전략이다. 이게 이 사람만의 생각인지는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일어나는 정세들을 보면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가져왔냐면 자, 이란, 러시아, 궁극적으로 중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게 결국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 성취예요. 남방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좌파 정부들, 네,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마두로가 체포됐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란의 하메네이잖아요. 맨 밑에는 중국의 시진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몰라요. 중국의 시진핑을 이렇게 체포해 온다는 것은 사실 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긴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란을 지금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군사적인 압박에다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군함이 들어가서 이란으로부터 나오는 원유를 수출하는 거 다 차단시켜 버리면 이란은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나마 그거 팔아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제거하고요. 중남미와 북극 1대1로를 저지하고 중국 공산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마 목표일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고 소수민족으로 다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망치안이라 그러잖아요. 순망치안, 입술이 없으면 뭐가 시려요? 이가 시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그냥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거의 다 붕괴된 상태이고요. 원유와 가스 판매 대금으로 전쟁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중국으로 가는 베네수엘라의 기름 깡통에 오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거기 딱 올라앉아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기름 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거.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원유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그렇긴 하지만 네. 지금 세계적으로도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도 지금 파산 직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권력 투쟁이 지금 심각하고 청전 백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중국의 빚이 지금 8경 2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8경 2천조 원.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유일무이한 주요 동맹인데 자국 석유 수출의 90% 이상을 다 중국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트럼프가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좀 다루어 보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뭐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격변들이 우리의 예언 성취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지금 교황권은 거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숨어 있지만 미국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빨간 지도가 우리 많이 들으셨죠? 그린란드. 네, 그린란드 덴마크령이죠. 네, 저기를 왜 지금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 이제 끝나고 이제 미국이 다보스 포럼은 끝났는데 저기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미국 소유로 만들지 않고 한 발 물러섰죠. 물러섰는데 저기를 왜 저렇게 차지하려고 하냐면 자원이 많고요. 두 번째 우리 많이 들으셨죠? 북극 항로. 저기 북극 항로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북극 항로를 지금 상당히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감시 요격인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쏘면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그린란드를 지나가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요충지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덴마크하고 중국이 동반자 협정을 맺었어요.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트럼프가 아마 이 덴마크하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차단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브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서반구의 패권도 장악하고 북극도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북극 패권도 장악하고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AI로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 상식 밖이에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제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린란드 미국 영토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요. 미국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캐나다 베네수엘라 영토까지 미국령으로 표시한 사진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유럽의 정상들이 이제 트럼프를 방문했을 때에 저 왼쪽 위에 사진이 하나 보이죠. 저기 보면은 미국 땅 이제 위에 캐나다도 미국 영토로 미국 국기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베네수엘라가 약간 오른쪽에 있는데 약간 왼쪽에 있는 하여튼 베네수엘라도 이제 미국 영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합성 사진이에요. 예. 저걸 갖다가 또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죠?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캐나다도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사색이 됐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이제 트럼프한테는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내놔. 그러면 다 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분 많이 들으셨죠.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의 오랫동안 국무장관을 했던 분인데 옛날부터 저도 이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은 이제 외교 정책을 필요로 하는가 하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기 빨간 줄치인데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역사상 어떠한 위대한 대제국들도 맞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향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헨리 키신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00세를 이제 2023년도에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셨죠? 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티븐 빌러라고 백악관 부비서실장인데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힘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힘에 다 굴복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다 달라요. 이제 맨 앞에 있는 저 힘은 어떤 내재적인 힘을 말해요. 이렇게 내재적인. 두 번째 나오는 힘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강제하는 힘이에요. 무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힘이고요. 이게 마지막 힘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권세, 흔히 쓰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참 이런 말들을 볼 때 미국이 앞으로 세계의 어떤 나라로 나오게 될지, 어떤 권세를 세상에 행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때가 다 됐고 예언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요 좀 거의 다 망했어요. 이슬람 국민들이 지금 유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파리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시간만 되면 이게 그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절하는 거 있죠. 하루 5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걸로 골머리를 앓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거의 붕괴돼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눈에는 유럽이 그냥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와꾸로. 이제 그린란드를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글쎄 이제 그 뉴스 보셨죠? 병력을 파견하는데 2명, 10명, 50명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직접 전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간 사람들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독일한테 관세 때릴 거야? 그랬더니까 독일이 얼른 빼요. 그린란드에 파견했던 얼른 빼. 지금 독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데 관세 매겨봐요. 독일 그냥 맹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으로 들어가도 유럽은 이걸 막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금 이미 미국은 전 세계의 절대적인 패권 국가예요. 어떤 누구도 미국을 막을 수 없어요. 네. 일요일 협령과 짐승의 표를 강요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최근에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일요일 협령과 짐승의 표를 강요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완전한 패권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중남미 반미 세력이 무력화되고 있고 중동의 시아파 반미 세력, 이슬람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있고 중국이 앞으로 몰락할 것 같고요. 중국이 제압되면 북한도 그냥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화적인 통일은 없습니다. 그런 평화적인 통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김정은이라 그러면 우리 통일합시다 할 것 같아요? 내 부귀 영화와 권세가 그냥 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온다면. 네. 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도 이미 장악되어 있고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2026년 한 해 동안 트럼프가 중국과 협력하는 격가지들을 다 잘라낼 거래요. 그러니까 올해의 국제 정세는 정말 심각하게 요동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 11장 40절에 있는 그 예언들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행동대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령이 옵니다. 지금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이것도 뉴스에 보셨죠? 트럼프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말은 가자지구를 위한 평화위원회라 그러는데 지금 19개 국가가 지금 여기 가입되어 있거든요. 서구 국가들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거 트럼프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뭔 생각이 들었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유엔을 대처하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했더니까 그럴 수도 있다. 유엔 같은 거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다. 내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트럼프가 위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 생각에는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만은 이 위원회에 세상을 굴복시키도록 사람들을 이제 모든 국가들을 되게 부른 다음에 이걸 그대로 교황한테 넘겨주면 교황이 거기 앉지 않겠어요?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 계시록 17장에 보면 8째 왕이 온 세상의 지배자로 올라오는 교황권이잖아요. 그게 8째 왕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10나라가 모든 권세와 보좌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8째 왕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사뭇 밑에 보면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현재 국제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미국은 더 이상 새끼양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배터리 공장 조지아주에 갔던 우리 사람들 체포해서 막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가 이미 패권주의가 완성됐다고 봐요. 패권주의가 짐승의 표로 직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보충 설명하고 좀 마지막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짐승의 표를 내리고 일요일 협력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온 세상이 법안권의 권위에 굴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변한 미국의 변화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사건들을 분별하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혼란과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가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투쟁이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이 다 내 앞에 와서 기여한다라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세상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용처럼 말하는 게 보이잖아요. 내놔. 까불면 죽어. 이거 내 거야. 국제질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결말이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압도적인 지금 권세, 완전한 패권주의로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굴복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막을 힘이 없어요. 어떠한 힘도. 여러분 저기 유럽 보세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탱크 있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보다 우리나라 탱크가 훨씬 더 많아요. 유럽의 군사력은요, 지금 다 망가졌어요. 지금 보세요. 폴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 막 사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K2 전차 살라고 지금 막 줄을 섰어요, 다들. 줄 서서 그 K2 전차 다른 나라 가져가지 우리 빨리 주세요, 우리 주세요. 난리 났다니까요. 왜 이러셨지? 남방왕과 함께 이슬람 회교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교 세력도요, 이란 무너지면요, 그냥 끝나요. 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압도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온 세상에 굴복을 강요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게 예언이 빨리 만약에 성취된다 그러면 진짜 수년 안에 끝납니다. 진짜예요. 몇 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이렇게 세계의 절대무위의 패권을 갖춘 이 미국이 온 세상에 무엇을 강요할 것인가?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그죠? 계시록 13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